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6월 12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조금 전 슬슬 이준석 대표의 당직 인선 구상이 슬그머니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본격적 주말에 오늘 내일 중에 당직 인선 발표하기에 앞서서 살짝 여론을 통해서 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노련하군요. 보니까 이준석 대표 어제 당 대표에 선출되었습니다마는 오늘 내일은 조금 당직 인선에 몰두하고 모레 14일 월요일 아마 국립현충원을 방문해서 새로운 지도부와 또 이제 보면 신임 당직자들과 함께 참배하고 첫 공개 공식 임무를 갖다가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슬그머니 선을 보인 이준석 대표의 당직 인선 구상을 보면 상당히 보면 아주 높은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36세의 젊은 청년답지 않게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군요. 물론 혼자만의 생각인지 또 누구의 어드바이스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이준석의 당직 인선 구상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예전 같은 경우는 정책위 의장을 원내대표와 런닝메이트로 함께 뛰었죠. 근데 이번에부터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 때부터 바꿨어요. 그래서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선출을 하고 정책위 의장은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정책위 의장을 갖다가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보면 비서실장, 또 수석 대변인. 이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대변인 2명과 부대변인 2명은 토론 배틀을 통해서 6월 중으로 이제 선발하겠다. 그러나 그때까지 대변인을 갖다 그냥 공석, 기존의 비대위 체제의 대변인을 그냥 쓰거나 공석으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석 대변인은 토론 배틀이 아니라 당 대표가 임명하는 것으로, 또 여의도 연구원장, 이 여의도 연구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의도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 정책 개발 기구이기 때문에 전체 당에서 쓰는 예산의 상당 부분을 여의도 연구원에서 쓰기 마련이고, 또 여의도 연구원에서 각종 정책과 또 여론조사 등등을 갖다 진행하게 되죠. 특히 내년 3월 9일 대선 앞두고 상당한 부분의 어떤 당 차원의 정책을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될 그곳은 여의도 연구원입니다. 그 여의도 연구원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보면 현재 대표와 최고위원 4명, 조수진, 배현진, 김재원, 그리고 정미경, 그 외에 보면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이 있고, 지명직 최고위원을 1명 당대표가 지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9명으로서 최고위원을 갖다 구성하게 되죠. 대표 4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그 다음에 청년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그리고 원내대표와 정치 의장, 이 9명으로 최고위원회를 이제 구성하면은 그야말로 지난해 김종인 비대위 출범한 지 거의 1년 1개월 만에 정상적인 체제로 들어서게 됩니다. 결국 이번 당직 인선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사무총장이죠.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보통 때도 중요합니다만 사무총장은 밑에 중앙당 사무처, 그 다음에 사무처 전체를 갖다 통괄하면서 모든,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회 안건도 긴급한 비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몽땅 사무총장을 거쳐서 사무총장이 이른바 안건을 갖다가 제안하고 그 안건을 갖고 최고위원회에서 토론하게 되어 있고요. 당장 이번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만 총선 같은 경우는 사무총장이 사실 공천심사위원회의
당연직 간사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사무총장이 다 이리저리 하게 됩니다. 비관한 예로서 2008년 그 당시 박근혜 의원이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들이받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도 속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강재섭 당대표, 사무총장이 이방호 사무총장이었습니다만은 이방호 사무총장이 대통령한테도 제대로 보고 안 하고 당대표한테도 제대로 보고 안 하고 청와대에 있는 실세들, 이 사람들하고 또 바깥에 있는 예를 들면 이러저러한 실세들하고 자기들끼리 수군수군해서 강재섭 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 사무총장이 대통령한테 보고했다 그러니까 했는 줄 아는 것이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대표하고 잘 알아서 하겠거니 또 정무수석과 잘 알아서 하겠거니 하다가 대통령도 당대표도 어떻게 보면 이방호 당시 사무총장에 의해서 일본 말입니다. 가라마우리 당했죠. 완전히 휘말린 겁니다. 그만큼 사무총장이 중요합니다. 사무총장은 특히 대선이 있게 되는 이번 같은 경우는 당장 사무총장이 곧 있게 될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사실상 준비위원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경선관리위원장은 따로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진행하는 사람은 사무총장입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면 대통령 후보를 갖고 대선을 갖다가 치르기 위해서 대선 기획단을 만듭니다. 대선 기획단 단장은 통상 사무총장이 대선 기획 단장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하는 야전사령관이 사무총장이죠. 그리고 이 대선 기획단이 이제 발족해서 일정 부분 활동을 하다가 이제 선대위를 구성하게 되었을 경우 대선 기획단장이었던 사무총장은 당연히 선대위원회 총괄본부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은 있고 선대위에 이제 부위원장들 쭉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얼굴, 외부의 바람막이, 병풍 역할을 하고 실제 당의 모든 인원, 병사들을 갖다 추슬러서 전국 단위에서 대선을 치르는 야전사령관, 그야말로 야전사령관, 예전에 사실 총사령관이죠. 총사령관은 사무총장이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치르게 되죠. 자, 이와 같은 중요한 핵심 포스트에 거론되는 인물을 한 사람 한 사람 꼽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머릿속에 있는 그림은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에는 4선의 권성동 의원, 또 4선의 박진 의원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검사 출신에 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때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탄핵 소추위원회 위원장을 갖다가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었던 권성동 의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5월 29일이던가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이런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나던 사이고 검찰 선후배고 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보면 나 이 사람 만났어 라고 보여줬던 첫 번째 인물이 권성동 의원입니다. 박진 의원 같은 경우는 YS 정부 시절에 외교관입니다. 외교관인데 YS의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죠. 4선 의원이고 국회에서 보면 외통위원장도 지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같이 요즘같이 이 한반도가 경랑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갔을 때 항상 전문가 역할을 하는, 특히 바이든 미 대통령은 상당히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권성동 4선 의원이나 박진 4선 의원 두 사람 중에 어느 누구를 갖다가 사무총장으로 쓰든 아주 괜찮은, 손색이 없는 그런 카드인 것 같습니다. 정책위 의장에는 3선의 김도읍 의원, 김도읍은 아시겠습니다만 검사 출신이고 탄탄하죠. 논리가 탄탄하고 아주 꼬장꼬장하고, 그 다음에 재선의 성일종 의원, 초선의 유경준 의원은 아시겠습니다만 통계청장 출신의 경제학자입니다.
이 정책위 의장으로 뭐 김도읍 의원이나 성일종 의원, 유경준 의원 어느 누가 정책위 의장을 맡던지 나름 보면은 김기현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춰가면서 특히 앞으로 있게 될 정기국회에서 나름대로 정책위 차원에서 상당히 뭔가 날카롭게 이 문재인 정부 4년, 문재인 정부 5년을 갖다가 해부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와 같은 정책을 개발하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에는 이제 서범수 의원인데 저는 사실 이 서범수 의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뭐 울주 출신이라 그러는데 친박의 핵심이었죠. 서병수 부산의 서병수 5선 서병수 의원의 친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뭐 이렇게 보니까 뭐 권성동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던 탄핵 소추 위원장이고 또 비서실장인 서범수 이제 물론 아직 거론되고 있는 인물입니다만은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는 친박의 핵심인 서병수 의원의 친아우다 하는 거니까 뭔가 이런 부분 당내에서 뭐 친박이니 친이니 탄핵이니 안 탄핵이니 하는 그런 얘기는 별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수석 대변인은 황보승이 1999년에 당시 김형호 국회의원의 국회 비서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부산에서 구의원으로 시의원으로 뼈를 굵혔고 이번에 초선 빠질단 황보승이 의원이 수석 대변인으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이제 조금 전에 보니까 이 수석 대변인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스트 중에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여의도 연구원장에는 윤희숙, 나는 임차인입니다. KDI 연구원 출신의 윤희숙 의원이 아주 강하게 지금 거론되고 있고 아마 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 여의도 연구원장이 지상욱 씨인데 지상욱 전 의원이죠. 지상욱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면 이 바른미래당 그 다음에 새로운 보수당 하면서 지상욱 전 의원과 지금 이준석 대표는 원체 뭐 친분이 두터운 사이다 보니까 약간 고민하는 것 같은데 고민할 거 없습니다. 지상욱 전 의원도 그동안 애 많이 썼습니다만은 특히 상대방이 강력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재명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재명 잡는데 대한민국에서 윤희숙 따라갈 사람이 있습니까? 윤희숙 의원을 갖다 여의도 연구원장에 보임하면 아주 퍼펙트한 어디 환상의 그 라인업이 구성될 것 같네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는 이제 이수정 경기대 그 심리학과 교수죠. 민주당으로부터 엄청나게 공격받고 있는 이수정 교수, 또 민현주 신보라 전 의원, 또 여명숙 전 게임물 관리위원장. 이 여명숙 씨나 이수정 씨는 민주당으로부터 상당히 보면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뭐 지명직 최고위원은 어느 누구를 갖다가 하더라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니까 지금 이번에 최고위원 중에 세 사람이 여성이세요. 선출직. 그리고 남자는 김재원, 그다음에 청년위원장인 김영태 둘밖에 없으니까 꼭 지명직 최고위원을 원외 여성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는 방안에서 뭐 다른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제 오늘 하루 많은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도 슬쩍 자기 머릿속에 있는 구상을 갖다가 슬쩍 언론을 통해서 선을 보임으로써 반응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비서실장, 여의도 연구원장, 수석 대변인, 지명직 최고위원 그만하면 흔한 이야기로 A0 이상의 점수는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일 보면 오늘은 다 지났죠. 이제 내일 일요일날 발표하고 그 다음에 진영을 갖춘 다음에 월요일 힘차게 이준석 호를 갖다가 띄우기 바랍니다.